자,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야속하고 아쉬운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 초반에 이제 상저하고 보이니까 오늘 분위기 괜찮겠구나 했는데 뭐 마감 한 시간 앞도 썼나요? 그때부터 훅 고꾸라지기 시작해서 하락 마감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1시간 전에 이제 집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보면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괜찮네 하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대본 준비도 하잖아요. 나올 때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결국 한 35분 만에 이런 일이 다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고점 대비 다우지수는 2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140 정도 빠졌으니까 340 정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위아래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서 반전폭이 가장 컸던 하루가 네네. 되겠습니다. 물론 S&P 500은 그래도 그 3,000포인트는 지켜냈고 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느낌 오늘 이 그림 자체는 오늘 다우지수의 일간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마지막 훅 떨어진 거가 30분 만에 다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 이제 다 뉴스 다 보셨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중대 발표 얘기하고 하는데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으나 또 좋은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너그럽게 내가 봐주겠다. 이건 아닐 거니까 그런 이제 분위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쑥 쏠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와이트 널리지의 아담 크리스터 풀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만약에 광범위한 제재가 발표될 경우 주식시장이 이제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펀더멘탈리 뒷받침은 실질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언제 그런 뉴스가 나면 뭐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은 공감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이익 대비한 평가가 높아져 있는 네네, 상태인데 네네, 맞습니다. 중국 불확실성까지 된다면 그 밸류에이션이 쉽게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네네. 걱정이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죠. 물론 이번에도 200만 명 이상이 신규 실업 청구를 했지만 그러면서 네. 토탈은 4천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 새롭게 일자리가 다시 일자리 복귀하는 분들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더 늘어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것이 안 된다는 전제에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2의 확산이 있다라도 폐쇄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 것 같다. 이 경제 지표까지 나온 다음에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시장 이런 것들은 경제 환경은 4월이 바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어메리벳 증권의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양책은 경제 활동을 안전하게 재개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규 실업 청구 이런 건 분명히 악재였지만 악재는 악재지만 그 숫자 자체가 이렇게 나쁘게 해석하지는 않고 우리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 미국 시장으로 보면 장마감 한 1시간 전까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네네.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유가도 오늘 상당히 안 좋게 출발했었거든요. 마이너스 3, 4%였다가 결국 훅 반등하는 모습 저 그림인데요. 오늘도 이제 5일짜리고 오늘은 상당히 안 좋게 하다가 올라갔거든요. 휘발유 수요의 회복세가 이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데요. 네. 한 50만 배럴 정도가 더 나왔고요. 그것은 이제 드라이브 시즌에 내가 갖고 이제 막 출근도 하니까 그러니까 휘발유 수요가 늘어났고 미국 생산도 지금 또 좀 줄어든 걸로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 IEA에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나면서 흘러내렸었지만 유가가 회복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분명히 괜찮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 나온 김에 좀 경제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경제 활동 이제 재개가 분명히 50개 주가 진도는 차이가 나죠. 분명히 재개는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뭔가 좀 1년 전 대비해 이제 숫자들한테 약간씩 차이가 날 텐데요.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첫 번째는 5월 5일이고요. 네. 5월 10일이고 5월 19일입니다. 딱 봐서 빨간색은 좀 안 좋은 거겠죠, 느낌이요. 그렇죠. 네. 초록색인데 이제 나 영어로 써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바꿔드렸지만 제일 아래쪽,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평균이 100이라 그랬을 때 얼마까지 회복됐느냐의 의미 수치입니다. 그래서 1년 전 대비해서. 예, 그러니까 평년 대비요. 네. 그러니까 초록색이면 좋은 거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노란색이면 이제 적절한 거, 빨간색은 아직 멀었다는 건데요. 네. 제일 아래가 월마트 방문한 거가 85에서 무슨 90% 수준까지 갑니다. 네. 슈퍼마켓 가야 되겠죠. 먹고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역시 또 레스토랑인데 레스토랑장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뭐죠? 그 햄버거 같은 거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네. 카운트에서 직접 사서 먹는 거 아닙니까? 네네. 딱 이런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딨냐면 치폴레도 이런 거 카운트에서 바로 쭉 계산하면서 먹고 집에 갖고 가는 앉아서 살다 먹고 네네네. 그러니까 딱 햄버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초록색에 분류돼야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색깔이 막 바뀌고 있는 거 지금 스타벅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좀 앉아서 좀 노낙거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네. 테이크아웃 하지만 그런 게 있겠고요. 위로 빨간색으로 갔을 어디냐면 호텔에 들어갑니다. 호텔은 아직 잘 안 가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렇죠. 쇼핑몰, 대형 쇼핑몰 가면 여기저기 구경 다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안 되는 거가 되겠고요. 바 있죠, 바. 우리나라도 이태원 때문에 난리 났는데요. 네네. 바가 이제 26%밖에 아직 안 간다는 거 되겠고요. 공항 있죠, 공항. 14%밖에 안 가고요. 회복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극장입니다, 극장. 극장 10%거든요. 네네. 여러분들 극장 가시겠습니까? 지금 안 이 와중?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주시장 결국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월마트나 이런 것들이 주가가 왜 빨리 올랐냐? 네네. 방문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오른 거고. 네네. 그러면은 그 극장 뭐 AMC 같은 것들 뭐 네.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한참 미치잖아요. 이런 거 다 반영하는 거네요. 이거 다 반영되는 거죠. 그 AMC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네네. 이제 파산 얘기하고 네네. 또 일부에서 이제 뭐 아마존에서 인수한다 뭐 하죠. 물론 제프 베조스가 야 인수해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할 말은 없지만 뭐하러 인수하겠습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얼마 전에 마켓워치에서 조사한 거 보면 이미 미국 사람들의 75% 정도가 극장에서 영화 볼 마음이 없어요. 결국 집안에서 편안하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나라도 만들어 놓은 것도 미국 만들어 놓은 것도 넷플릭스로 바로 가고 디즈니 플러스로 바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을 내년에 영화로 하던 거를 7월 3일부터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 한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 많은 물론 원택 주식이 최근에 조금 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의 그런 뉴 노멀이 바뀌지 않을 거다. 크게 그런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밤사이 가장 궁금했던 건 이거였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트위터, 페이스북과의 싸움 이거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저희 방송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보시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이 반, 싫어하시는 분이 반이란 말이죠. 근데 어찌 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경고했던 대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너희들을 함부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삭제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쉽게 네네.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란 딱지, 빨간 딱지인데 요 표시를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 선거가 한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 결과 갖고. 근데 미국도 미국은 더 심하죠. 왜냐하면 전자 투표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우편물로 주고 받았을 때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 사고가 날 수 있다, 사기가 네네. 날 수 있다는 거 했더니 이거 무슨 근거냐 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트위터가 잭 도시가 하는 건데 대표적인 이제 반대론자죠. 있죠. 네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거기가 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행정명령까지 한 겁니다. 그거 조사해봐라. 네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슨 권한으로 하냐 이런 거죠. 그러고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은 갑자기 이제 불똥이 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어저께부터 이제 그 생방송에 나와서 한다는데 집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풀로 다 봤거든요. 네네. 저커버그 입장에서 이제 달아오른 거죠 지금. 자기네가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페이스북 쇼업해갖고 막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는 민감한 건데 소셜 미디어 업체가 뭔 자격으로 뭐 조사를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반대하는 목적이니까 약간 나는 잭도 씨랑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위터는 오늘 어찌됐건 빠졌고요. 트위터는 오늘도 잭도 씨가 무슨 소리냐고 자기나 또 얘기했거든요. 절대 네네. 안 물러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는 4% 빠지고 페이스북도 한 1.6%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법률가들이 할 일이죠. 저희가 네네. 코멘트할 거 없는데 이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그러니까 진행될 수 있을지 않을지 대해서는 뭐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 코멘트 하긴 좀 어려워도 우리가 그냥 과거 경험을 좀 떠올려 보면요. 네네. 작년에도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그 대형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 대한 유럽 연합의 반독점 조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어요. 오히려 뭐 계속 주가는 펀더멘털대로 가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랑 약간 다를 수는 있죠. 네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벌금 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벌금 내고 하고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기준으로는 26억 명이나 지금 쓰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회사를 쪼개거나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해결되는 건데 이거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뭘 못하게 하고 막 그다음에 법률로 싸우겠죠. 네네.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지금. 귀찮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보면 악재는 악재인데 이제 잭 도시나 마크 저커버그의 딱 성격이 나왔다. 네. 마크 저커버그 인물 자체가 약간 다른 점이 약간 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순해 보이고 저 소셜 네트워크를 영화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대단한 사람이군 저 친구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헤쳐나가겠고요. 트위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코멘트 드릴 게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의 특징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네, 일단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디즈니일 텐데요. 일단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를 7월 11일 날 재오픈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네. 좋은 소식인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오늘 떨어졌는데 임페리얼 캐피탈에서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하행했고요.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갖고 가는 주식이다. 네. 오운한다. 갖고 가는 주식인데 이제는 트레이딩하는 주식이다. 라고 이제 디즈니를요? 이 사람 얘기했다는 네네.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놀라지 마시고요. 네네. 목표 주가도 이제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107에서 105달러로 얘기했는데 최근에 반등폭이 그런 실적이랑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디즈니를 좋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제가 약간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디즈니 플러스가 해밀턴을 비롯해서 정말 트리거 같은 거를 계속 할 가능성이 커져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를 얘기하잖아요. 네. 잘 안 보겠죠. 그렇지만 결국 어벤져스 시리즈 이런 것들을 결국 하면 다시 가서 몰려볼 거. 매출은 이제 줄어들었겠지만 내년에 다시 하겠고 그걸 통해서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것들로 갈 것이 많다. 앞서 이제 AT&T HBO 맥스 했지만 그거랑 약간 경우가 많이 다른 거죠. 그 HBO의 그런 영화 이런 거는 사실 예전 정말 30년 전 얘기고 넷플릭스 온다면 그건 죽은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왕자의 게임 하나 보려고 그거 본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만 ESPN은 또 하나가 ESPN을 디즈니가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스포츠가 프로스포츠가 시작되면서 다시 상당히 더 인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지만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한 코너죠.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